자, 여러분 고정희 작가의 이 작품은 여러분 이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단골로 자주 나오는 작품이기는 해요. 근데 이 작가의 이 작품이 연계돼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혹시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작품 혹시 알아 얘들아? 상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는 들판에 서서 이런 그 굳은 바람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 이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극복 의지를 드러내. 그러면 극복 의지는 수능에서 너무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희 작가는 나올 가능성도 높은 작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도 그런 주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추상적인, 아까 작품보다 더 추상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요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하나에 대해서 편법 더 한번 선생님 설명해 줄 거야. 자, 봐보자.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여러분 어머니가 무덤에 잠드셨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여백을 걸어놓지? 여백을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게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 문학적 표현의 여백의 의미를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이 좀 어려우면 아까 얘기했듯이 객관적 정보를 먼저 찾을 거야. 자, 우선 여기서 하자와 얘들아 어머니의 상황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얘들아? 어머니는 죽었다는 건 알죠? 그쵸?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백을 왜 걸어놨지? 그거는 여러분 이제 중요하지 않고 뭐만 해도 되냐면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죽음을 화자는 여백으로 인식을 하나 보다 정도까지만 해석해도 돼. 자, 넘어갈게.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여러분 이것도 반복을 하네. 그럼 이것도 어머니가 죽은 걸 화자는 여백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석양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과 그 여백 아래 앉아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 여백 아래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고 여러분 우리 구체적인 의미로 바꿔봐봐 얘들아. 무덤가겠지. 왜냐면 무덤 뒤에 선산 뒤에 얘들아 이 어머니가 여백을 걸어놓으셨다고 했으니까 이곳은 여러분 어머니의 무덤가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 무덤가에서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 정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화자는 어떤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어머니 무덤가에 앉아있구나. 그러면 어머니의 무덤가에 가서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무덤에 갔다. 그러면 여백의 의미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찾을 게 아니고 그냥 화자가 뭐 하고 있는지 정도만 해석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해볼게. 서울에서 여러분 선생님 읽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읽을 거니까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도 어떤 의미가 들어갔을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자,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을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건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메스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망막궁상 오솔길로 사라진다. 어려운 단어는 없거든 얘들아. 근데 뭔가 약간 모호한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야. 무슨 갑자기 메스의 발목을 바람이 친대. 그 다음에 얘들아 뭐 바다로 들어간대. 그 바다로 갑자기 사라진대. 뭔가 되게 모호해. 명확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잖아. 그리고 문장이 되게 길죠.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주어랑 서술어만 찾으세요. 여러분 근데 서술어는 대부분 도치법이 안 쓰인 이상 맨 끝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뭘 찾냐면 사라진다의 주체를 찾아.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여러분 사라지는 주체가 지금 누구야? 누가 사라지고 있어? 잔소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가 사라진다라고 하자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소리가 사라지는 과정을 이렇게 모호하게 쓴 것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잔소리의 의미가 뭔지 정도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자, 그럼 보세요. 잔소리는 어디에서부터 묻혀왔어요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묻혀왔는데 근데 여러분 잔소리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잔소리는 사실 얘들아 듣기 싫은 말이죠.
충고랑은 좀 다르죠. 충고는 이 사람을 위해서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이고, 잔소리는 그냥 사사건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 상대한테 그 행위를 고치라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한다기보다 내 기준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잔소리는 여러분 부정적인 사실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잔소리가 부정적인 말이고, 그걸 여러분 어디서부터 붙여왔대? 서울에서부터 붙여왔다고 했지.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금 화자의 어머니의 무덤이라고 하는 공간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공간일까요? 부정적인 공간일까요?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공간에서 묻혀온 부정적인 소리들이, 그러면 여러분 사라진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부정적인 게 사라지는 거니까 이건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지. 긍정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이고 좋아하지 않은 것들이거든? 근데 그게 사라졌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그거를 해소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문학에서 몇 번 했었어 얘들아.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이 해소되는 걸 정화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화자가 정화가 되고 있구나, 아니면 여러분 정화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더라도 무슨 부정적인 것들이 해소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어디에서? 어머니 무덤가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무덤가에서 이 사람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여러분 어머니 무덤에 딱 앉아가지고, 이 어머니 무덤은 서울에 있을 게 아니잖아요. 아마 고향집이나 시골에 있겠죠. 그럼 어머니 무덤에 딱 앉아가지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쫙 씻겨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저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부정적인 곳이지만 아까 적송박 어머니의 무덤가는 긍정적 공간이야, 부정적 공간이야? 긍정적인 곳이 돼야겠죠. 왜? 뭐가 되니까? 정화가 되는 곳이니까. 여러분 자, 예전에 이 지문이 연계가 안 됐지만 다른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서는 종종 나왔었다고 했잖아. 그때 냈던 문제가 뭐였냐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과 여러분 지금 여기 적송박 선산에 얘들아 어머니 무덤이 있잖아. 그 무덤의 의미를 찾는 걸 물어봤었거든. 그러면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부정적이죠. 왜? 잔소리가 가득한 공간이니까. 근데 적송과 선산 무덤은 이런 잔소리가 해소되는 곳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공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제 여러분 이 잔소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보기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이게 긍정적인 게 해소되는지 부정적인 게 해소가 되는 건지 어떤 의미가 해소가 되는 건지 정도만 찾아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은 수능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정리할게 얘들아. 이거는 서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세속적 공간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근심, 걱정, 고뇌, 번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잔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샥 해소가 되는 것이 어머니 무덤이야. 여러분도 나중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할아버지랑 되게 각별했거든요. 할아버지 첫 손녀이기도 했고 할아버지랑 되게 친하기도 했고, 그래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두 다 친했는데 이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 무덤에 선생님이 그 추석이나 할아버지 제삿날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그 뭐 설날 이런 차례가 아니어도 가끔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할아버지 좋아하는 그 과자 있어, 꿀꽈배기. 그래서 그 꿀꽈배기 하나 딱 사갖고 올려서 딱 깐 다음에 술 한 잔 이렇게 따라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 딱 무덤에 앉아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한 5분, 10분 정도만 있다가 와도 뭔가 얘들아 마음이 뭐라고 해야지? 좀 개운해진다라고 해야 될까? 뭔가 얘들아 내가 막 지치고 막 우울하고 막 짜증나 있던 감정들이 해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화자도 뭔가 지치고 힘들고 근심 걱정이 많았던 것을 어머니한테 토로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어머니 무덤가에 가서 그거를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화자는 지금 완전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연에서 오라고 얘기를 해. 자, 여러분 오는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영탄법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영탄법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을 해줄 건데, 화자의 얘들아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거냐면 긍정적인 감정을 감탄하면서 고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자는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야. 이제 다시 또 읽어볼게.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는 둥근 여백이여 귀향길이여. 그럼 여러분 지금 화자는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뭐라고 보냐면 그 뒤에 뭐가 남는다? 여백이 남더라. 즉 사라지는 것들이 여백이 생긴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년에서 모든 사라지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예시가 하나 있지 않았어? 누구가 있었어? 어머니. 그치? 그러면 사라진 건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얘들아 어머니 선산에 뭘 걸어놨다고 했지? 여백을 걸어놨다고 했지. 아, 그러면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여백을 남겨주는 거구나. 자, 그럼 다시 할게.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요. 이러면 사라지는 걸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재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백이야. 맞아. 그게 여백이야. 그러면 부재 뒤에도 여백이 생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 갈게.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 화자는 여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쓸쓸함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치? 쓸쓸함은 여백이고. 그러면 여기서 왜 쓸쓸함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든지 사라지고 상실이 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쓸쓸하긴 하지만 여백을 남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백이라는 건 탄생이구나. 여러분 여백을 이제는 뭐라고 보고 있어 얘들아? 탄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인식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사라지는 게 어떻게 탄생이 되지? 얘들아 죽은 게 어떻게 탄생이 되고 부재가 어떻게 탄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인식이라고 해야 돼? 역설적 인식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화자가 역설적 인식을 가지고서 근데 여러분 역설적 인식은 그 안에서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라지니까 뭐만 남았어? 여백이 남았지.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여백을 걸어놓고 돌아가셨지. 여러분 부재하는 것들이 부재하고 나니까 뭘 해 얘들아? 떠오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여백은 사라지니까 얘네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그래서 사라지고 나서 여백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탄생이라고 화자는 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백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3년으로 갈게요.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가 다 쓰러진 뒤에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자, 여러분 여기 사라지는 것의 예시가 또 하나 더 나왔지. 앞으로 누구가?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고 나서 여러분 어떤 여백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고요한 여백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너에게 여러분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존재에게 나도 여백이고 싶다라는 거야. 자, 어머니가 돌아가서 나에게 여백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것처럼 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에게 여백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 화자의 소망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네. 바람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는 자신이 얘들아 상황을 이제 한번 잘 봐봐. 여러분 여기 선산에 어머니 무덤이 이렇게 있어. 그 무덤 앞에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머니 무덤을 뭐 바라보거나 등지고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뭘 했냐면 감정이 정화가 되었잖아요. 정화가 되었다는 건 감정이 해소가 돼서 되게 편안한 상태가 된 건데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중에 내 무덤에 찾아와서 이게 내 무덤이야. 내 무덤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내 무덤에 왔을 때 이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뭐가 되길 바라는 걸까? 이 사람도 정화가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 그럼 선생님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좋았던 기억이 되게 많고 할아버지랑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무덤에 가도 할아버지한테서 뭔가
진짜 살아계시는 건 아니지만 뭔가 기운을 얻고 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 사람한테 고요한 여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람한테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이 사람한테 내가 잘 해줘야 내가 어머니처럼 어머니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 사람한테 이런 행위를 해야 그래야 내가 여백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해. 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잘하겠다. 그러면 너라고 하는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짐이 들어갔으니까 의지적인 태도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정도까지만 여러분의 의미 찾으셔도 여러분 시의 감성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 수능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잡아볼 테니까 그럼 여러분도 대략 여백이 약간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아마 지금 조금씩은 느낄 텐데 내가 구체적인 의미를 써주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여백의 의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73쪽에 자, 여백. 여러분 여백은 화자가 생각을 했을 때는 죽음과 부재 뒤에 남은 것들 이고 자, 그러면 이 여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상대방과 아주 즐거웠던 기억과 추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있었던 여러분 그 과거의 일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니까 어머니 무덤에 가서 내가 그 소중했던 기억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억과 추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백은 어떤 의미냐면 정화와 안식의 이건 이제 공간의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무덤가가 여백이라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공간이란 말을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사라지는 상실된 것들 즉 사라지는 건 어머니 부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걸 화자는 못 받아들이고 있어 얘들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닐 거야. 어머니가 왜 내 곁에 없어? 이러면서 슬퍼하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 상실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실을 수용하고 있는 공간이면서 근데 여러분 그 상실을 여러분 정말 하나도 안 슬프다. 하나도 여러분 내가 감정이 엄청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백을 쓸쓸함이라고는 인식을 하죠. 그래서 상실을 수용을 하되 대신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갈게요. 여러분 네 번째는 이곳을 무슨 곳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백은 탄생의 공간이라고도 보죠. 왜냐면 사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나의 마음속이나 아니면 어떤 기억 속에 그 자리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탄생이라고 보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나는 그걸 그대로 누군가에게도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거는 나를 위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거든. 이타적 사랑의 공간이에요. 이타적 사랑의 공간. 그럼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싶다. 이걸 여러분 보여주는 작품이구나.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나는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에 우리 빈칸 하나 더 있지? 자, 핵심 정리에 얘들아 어떤 어조냐면 얘는 이연에서 얘들아 이 표현법이 엄청 많이 쓰였어. 오 말고도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영상법을 써버리죠. 그래서 영상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현대시는 이제 세 작품이 남는데 되게 짧아가지고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 이거 이어서 세 개 다 해버릴게요. 그러면 현대시 끝. 자, 그럼 이제 수능 완성을 한번 보는데
자, 몇 쪽부터 선생님 볼 거냐면 이걸 우리 146쪽부터 한번 봐볼까? 146쪽